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번 주 금요일에 수술하고 이제 딱 일주일 됐어요. 충수가 터지기 전에 수술을 해서 사실 괜찮습니다. 물론 몸에 칼을 댄 거라서 그 수술 부위가 좀 아프기는 한데 그거 외에는 기분도 좋고 아주 괜찮아요. 오히려 멀쩡했을 때보다 더 많이 쉬어가지고 컨디션이 더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제가 없는 일주일 동안 저희 집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켜봤어요. 일단 집에 처음 들어와서 놀랬던 게 집이 너무 깨끗해져 있고 정리가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아이가 있다 보니까 아이 걱정이 돼서 남편 간병 안 받고 저는 그냥 간병인 통합 서비스 그걸 받고 남편이 집에서 아이를 돌봤는데 밥은 잘 챙겨 먹일까 집은 어떨까 막 걱정 많이 했는데 남편도 애를 많이 쓰고 또 어머님이 와주셔가지고 또 정리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집이 막 제가 있을 때보다 너무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딱 집에 들어왔을 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만약에 어질러져 있었거나 뭔가 내가 손이 가야 되는 게 많았으면 마음이 막 무거웠을 텐데 냉장고 열었더니 반찬도 많이 있고 빨래도 다 돼 있고 집은 너무 깨끗하고 이러니까 아 진짜 내가 푹 쉬어도 되겠구나 이 집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기분 좋게 집에서 몸조리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랬는데 베란다를 나가고 꼭 그런 건 아니구나. 내 손길이 필요한 애들이 있구나 그랬답니다. 여기 이렇게 시들어가는 아이들이 있지만 요거는 이제 날이 따뜻해지니까 휴면기 들어가려고 자연스럽게 시드는 거고 문제는 이제 요쪽이요, 이쪽. 여기 헬리크리썸이랑 저기 뒤에 보로니아 피나타가 완전 수그러져가지고 죽기 직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물 줘도 괜찮을까 걱정하면서 일단 물을 줬는데 이틀 정도가 지나고 보니까 다행히 회복이 됐어요. 정말 다행히 회복이 됐어요. 아 회복이 안 된 애들도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버베나 원래 예쁜 바구니에 3개가 담아있던 녀석들이었는데 이렇게 완전히 죽고 말았어요. 물을 줬는데도 회복이 안 되고 죽었어요. 너무 안타깝고 아쉽고 그러긴 한데 그래도 이번에 제가 집에 없는 동안 죽은 녀석, 진짜 확실히 죽은 녀석은 요 녀석들 뿐이라서 정말 요 정도면 선방했다. 정말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번에는 뭔가 걱정을 많이 해서 그런가? 그런지 몰라도 오히려 되게 생각지 못한 변화 때문에 감사하고 기쁜 일이 더 많았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이비가 뭐 요 정도 요렇게 있었다가 요 정도 세순 나오는 게 이제 예측 가능한 정도잖아요. 근데 요 아이비가 여기 있는 요 아이비 제가 2개 샀거든요. 그 중에 하나인데 집에 와서 이 녀석이 이렇게 딱 있는데 저는 순간 누가 뭐 하나 새 거 사왔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가기 전에는 여기 위에 있는 얘네들이 없고 되게 찌까는 모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한 요 정도 사이즈의 모종이었는데 갑자기 덩치가 이렇게 커지고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이파리가 원래 요 정도 사이즈였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 사이즈니까 새순이 나와도 뭐 한 요 정도? 뭐 커지겠지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지금 잎의 크기를 보면 얘랑 너무 차이 나죠.
두 배, 세 배? 이렇게 두 배, 세 배 정도 차이 나는 큰 잎들이 여기저기서 막 뭉텅이로 나오니까 갑자기 너무 커지고 수영도 달라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새로운 식물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한 매력에도 빠지고 뭔가 되게 얼떨떨해요. 이게 일주일 만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잠깐 저희 집 카라 애들 잘 자라고 있는 거 보여드리자면, 여기 요거 중간 사이즈, 대형 사이즈 말고 중형 사이즈 구근 심은 건데, 사실 얘가 되게 잎이 빨리 났거든요. 얘랑 이렇게 잎이 빨리 났었는데 그렇게 난 이후로는 좀 잘 못 자라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옆에서 새순이 이렇게 돋아나고 있어요. 하나, 둘, 세 개가. 그러니까 어린아이 주먹만한 구근을 심었는데 왜 이렇게 옆에서 숑숑숑숑 새싹이 나오는지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나오고 있고, 요거는 똑같은 중형 사이즈였는데 얘가 싹이 되게 늦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되게 걱정했어요. 썩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안 나오지? 라고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얘는 늦게 나온 대신에 이렇게 이파리도 엄청 굵고 넓고 진하고 그렇게. 그리고 밑에 있는 새순도 이렇게 보시면 여기 하나, 둘, 셋 있고, 여기도 이렇게 있고, 굉장히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분명히 같은 사이즈의 구근을 심었는데 얘는 이렇게 일찍 나온 게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얘 같은 경우는 되게 추울 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베란다를 좀 일찍 빼가지고 꽃샘추위도 좀 겪고 그래서 혹시 그래서 뭔가 강압성은 충분히 못한 상태에서 냉해 피해를 입고 그래가지고 에너지 조절 잘 못해가지고 이렇게 좀 성장이 둔화가 됐나?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옆에 늦게 나온 녀석은 엄청 잘하고 있어요. 어쨌든 제가 없는 사이에 예쁜 카마시아 많이 시들었어요. 이렇게 아직 새로 또 피어나는 녀석도 있지만 대부분의 녀석들은 이렇게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옆에 요거는 히아신소이데스라고 하는 구근 식물이었는데, 요 녀석이 딱 예쁘게 꽃이 피려고 하던 시기에 제가 이제 수술해서 입원하게 되면서 정작 얘가 가장 아름다웠던 정성기 시절을 못 보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쉽고, 재밌는 건 제가 이거 구입할 때 여러 컬러가 믹스된 버전, 랜덤으로 나오는 버전은 좀 더 비쌌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색깔을 한번 보고 싶은 마음에 좀 더 비싼 믹스 버전, 랜덤 버전을 샀는데 3개 심어가지고 지금 나온 애들이 전부 다 같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설마 같은 애들 넣어놓고 믹스라고 한 건 아니겠지? 이런 쪼잔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애니시다가 엄청 크죠? 와, 지금 여기 근처만 가도 레몬 향기가 엄청 좋아요.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저희 아이한테 이제 식물들한테 물 좀 주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었는데 남편 말을 나중에 들어보니까 요 애니시다만 물을 그렇게 열심히 주더래요. 그래서 그런지 엄청 건강하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모든 주식구근들이 시들어가고 막 이파리도 노랗게 이렇게 물들어가고 있지만 요 와중에 아직 새로 또 피어나는 녀석도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쉴라죠. 쉴라가 이렇게 피어나고 있어요. 아직. 그러니까 쉴라가 꽃대가 엄청 많이 나와요. 구근 하나 심었는데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넷, 지금 이게 5번째 꽃대. 실내에서 키우기에는 좀 너무 가늘다 보니까 이렇게 잘 쓰러져서 모양이 빠지기는 한데, 글쎄요, 정원에서 키우면 좀 주기가 강해서 좀 버텨줄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잘만 키우면 실속이 있는 그런 구근식물이란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이게 잘 돼요. 이렇게 씨앗이 잘 생겨요. 여기 보면 다 이렇게 씨방이 부풀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씨앗을 파종시켜서 만약에 발화돼서 또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확실히 번식 이런 거 좀 잘 되니까 되게 경제적인 구근식물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씨앗을 잘 채종해가지고
올 가을에 친정 마당에 심어가지고 한번 번식률이 어떤지 확인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뒤에도 지금 늦게 나온 슐라가 이렇게, 여러분들 가끔 심다 보면 늦게 심은 건 아닌데 여러 개 같이 심었는데 유독 뿌리가 늦게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올해 텄나? 구근 잘 보관했다가 내년에 봐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되는 애들이 있을 텐데, 저한테 요 녀석들, 요 두 녀석이 그런 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그래도 뿌리가 빨리 내려서 꽃이 피우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이게 한 달 간격, 한 달이나 늦게 이렇게 꽃이 폈잖아요. 그래서 너무 궁금하게 이렇게 좀 팠는데 뿌리가 영 부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그냥 거름으로 하자, 거름으로 쓰자,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포기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렇게 늦게까지 뿌리가 없던 녀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게 뿌리를 내고 이렇게 꽃을 피워줬어요. 너무너무 대견하고, 근데 이제 이게 좀 운도 있었던 게, 이 녀석들을 만약에 햇빛이 정말 잘 비치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땡볕 비치고 이런 환경에다 뒀으면 얘네들이 이제 휴면기에 도달해가지고 꽃 피우는 걸 포기했을 텐데, 다행히 요 앞에 이제 튤립들이 막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면서 본의 아니게 얘네들한테 그늘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서늘하고도 햇빛이 직접 내리쬐지 않은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서 늦게라도 얘네들이 이렇게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구근식물은 역시 온도 또 차강 이런 게 되게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없는 사이에 또 전성기를 지나친 분이 계셨어요. 이 녀석. 이거는 카마시아인데, 카마시아 중에서도 알바라고 하는 품종이에요. 저도 제가 산 것 중에 이렇게 하얀색 카마시아가 있었나 까먹고 있었는데, 집에 오니까 이미 밑에는 다 시들어 있고 이렇게 위에만 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딸한테 너 흰색 카마시아 꽃 핀 거 알고 있었어? 그랬더니 딸도 정말 몰랐다고. 근데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게, 저희 집 베란다가 보시면 이렇게 온통 화이트예요. 저쪽도 보면 온통 화이트이다 보니까 요 카마시아, 하얀 카마시아가 이렇게 보호색을 띄워가지고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얘가 존재감이 없어요. 이렇게 잘 안 보이죠?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쁘기는 한데 존재감이 매우 없어서, 글쎄요, 저희 집처럼 이렇게 흰색이 많은 베란다 안에서 키우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노지에서 키우면 예쁠지 모르겠는데, 실내 베란다, 그것도 이렇게 하얀 게 많은, 이렇게 하얀 필름 치공, 하얀 창틀, 하얀 벽, 이런 벽을 가진 그런 베란다에서는 좀 이분이 존재감을 뽐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아직도 꽃을 피우면서 저를 기다리는 녀석도 있었어요. 이 녀석. 이 녀석은 왁스 플라워. 이 녀석이 꽃을 작년 8월부터 피웠거든요. 아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이 꽃망울을 작년 8월부터 준비를 했고 한 10월, 11월 그때부터 꽃을 피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와, 계속 끊임없이 꽃이 피고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꽃망울이 만들어지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여기 보면 이렇게 부풀어 있는 꽃망울도 있지만 요 안에 또 꽃망울 만들어지고 있는 어린 꽃망울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꽃을 오래 보고 있어요. 이렇게 꽃망울은 약간 하얀 빛인데 이렇게 꽃은 보라색이 물들고, 어떨 때 보면 또 하얗게 삘 때도 있고, 좀 이 색감이 왜 이렇게 좀 달라지는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 녀석이 2년 된 녀석이라 여기 줄기가 너무 가늘어가지고 좀 이 무거운 꽃대를 좀 감당 못해가지고 애들이 휘청휘청 하는데, 꽃 지면 그때 가지치기 해주려고 이렇게 벼르고 있는데 지금 몇 개월 동안 계속 끊임없이 꽃이 피다 보니까 제가 가지치기를 몇 개월 동안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한 5월쯤에는 꽃이 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요 밑에 줄기를 한번 튼실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또 즐거운 소식이 있었어요.
그거는 요 유칼립투스. 유칼립투스 폴리안이라고 하는 품종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폴리안이 되게 동글동글한 잎을 가진 그런 유칼립투스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린 묘일 때는 이렇게 좀 길쭉길쭉하네요. 잎이 이렇게 좀 길쭉길쭉합니다.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 얘는 안 나왔구나. 여기 보면 이렇게 살짝 뿌리가 나왔죠. 이렇게 살짝 뿌리가 나오면 옮겨 심어도 돼요. 이 녀석들은 이제 좀 큰 포트에다가 옮겨줄 생각이에요. 제가 없는 동안 이렇게 제라늄들이 예쁜 꽃망울을 이렇게 또 너무 기특하게도 꽃망울을 계속 올려주고 있더라고요. 고사리도 다행히 안 죽었고 이렇게 다 너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좀 이렇게 반딱반딱한데 뒤에 보면 이 아이비에 이렇게 노랗게 먼지가 먼지가 아니고 이게 송화가루인데 저희 집 앞에 산이 있어가지고 송화가루가 진짜 많이 날라오거든요. 아무래도 창문을 열어놓고 있었다 보니까 송화가루가 많이 내려앉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야레카나 몬스테라나 이렇게 다른 애들은 제가 다 욕실에 가서 이렇게 샤워기로 비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먼지 다 씻겨줬는데 이 뒤에 녀석은 아직 못했어요. 이거 화분 옮기기가 힘들어가지고 주말에 남편 도움받아서 얘도 좀 이렇게 샤워를 시켜야겠어요. 아보카도도 너무 잘 자라고 있고 콩고, 아이비, 여기 이거는 아나베 수국. 아나베 수국도 너무 잘 자라고 있죠. 아나베 수국이 원예용 수국에 비해서 싹이 되게 늦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죽었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줄기가 뭐 쌍눈이 튀어나오는 것도 없이 그냥 그대로 오랫동안 있어가지고 죽었나? 뭐 그랬었는데 늦게 싹이 나왔고 대신에 좀 성장 속도는 좀 빠른 편. 제가 얘랑 이제 봄을 같이 맞이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이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꽃은 필지 모르겠어요. 궁금합니다. 어떤 모습일지. 여기 요분은 아디안텀이라고 하는 고사리죠. 제가 동생 집에 지난 겨울에 동생 집에 잠깐 갔을 때 남편이 물 안 줘가지고 정말 죽인 줄 알았던 그 고사리인데 물 주고 또 식물등도 켜주고 제가 정말 엄청 극진히 관리를 해줬더니 이렇게 회복이 많이 됐어요. 굉장히 우리 따님이 좋아했던 카마시아가 날이 흐려가지고 좀 흐리네요. 어쨌든 보면 굉장히 키 큰 대형종 카마시아인데 보면 중간중간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있잖아요. 얘도 그렇고 여기도 이렇게 동글동글한 애들이 왜 나왔냐면 제가 이렇게 꽃가루를 이렇게 수정해서 그래요. 근데 왜 얘네밖에 없느냐? 그럼 주렁주렁 있어야 되는데 왜 얘네밖에 없냐 하면은 이제 저쪽에 가서 얘기해 볼까요? 여기 보면 아직 이렇게 꽃이 남아있는 녀석 있잖아요. 네, 이 녀석이 지금 꽃이 남아있잖아요. 카마시아도 그렇고 또 다른 모든 꽃들이 그런데 꽃들의 존재 목적이 이 꽃가루를 수정시켜가지고 여기에 씨앗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정이 되면 꽃이 시들어요. 얼른 내가 씨앗을 위해서 이렇게 힘을 써야 되니까 굳이 이렇게 꽃이라는 이런 아이를 굳이 계속 이렇게 둘 이유가 없는 거죠. 에너지 소모하면서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정을 시켜버리면 꽃이 너무 빨리 시들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얘를 키우는 목적은 꽃을 보기 위함인데 수정을 시켜버리면 그 꽃이 오래오래 못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일부러 꽃가루로 수정을 안 해요. 웬만하면 안 하는데 저쪽에 있는 저분들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워낙 고가의 또 구분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는 아니고 그냥 한 두세 개씩
살짝만 이렇게 깨작깨작 꽃가루를 한번 시험 삼아 해봤는데, 자, 그 결과 이렇게 씨방이 이제 수정이 돼서 이렇게 씨방이 부풀었어요. 근데 이렇게 씨방이 부풀어도 씨앗이 잘 연그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부풀다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되면서 그냥 이렇게 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파이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씨방이 부풀었다고 무조건 성공이다, 그건 아니고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정말 씨앗이, 그것도 이렇게 발화가 가능한 씨앗이 생기는지 아닌지는 끝까지 지켜봐야 되고, 어쨌든 현재로서는 대기 중인 녀석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 얘네 세 개가 키도 다 다르잖아요. 사실 다 다른 구근이어가지고 품종이 다르기 때문에 채종할 때는 좀 신경 써서 채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섞일 것 같아요. 여기 또 이제 많은 꽃들이 이제 사라져 가지만 또 새로운 꽃 소식도 이렇게 하나씩 두 개씩 이제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 녀석은 솜털 달개비라고 하는 달개비류의 식물입니다. 저는 누가 선물해주면 그거 절대 못 죽이거든요.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선물 받은 거라서 제가 정말 안 죽게 정말 엄청 신경을 많이 써서 그렇게 키우고 있어요. 여기 지금 봤는데 율마가 보니까 새순이 많이 돋고 있네요. 율마가 이제 봄이라고 얘네들도 이제 새순을 이제 막 돋기 시작하나 봐요. 겨울 동안에는 되게 정체되어 있었는데 이제 막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복잡복잡하게 자잘하게 새순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율마를 되게 풍성하게 빡빡하게 키우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여기 뭐 이렇게 빈 공간 보이지 않게끔 빽빽하게. 근데 저는 율마 그렇게 키우는 거를 좀 무서워해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요 안에 줄기가 갈색되면서 이렇게 막 죽는 애들 나오잖아요. 저는 그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지치기를 해버려요. 그렇게 되기 전에 막 이렇게 솎아가지고 애들이 좀 듬성듬성 요 사이로 바람도 슝슝슝슝 지나가면서 되게 쾌적하게 자라게끔 관리를 합니다. 정말 사람마다 키우는 스타일이 다 다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자른 녀석은 삽목하죠. 버리지 않고 삽목하는데, 그동안은 율마 삽목이 너무너무 어려웠거든요. 근데 지피 펠렛에다가 꽂아보니까 시간도 빠르고 그 다음에 뿌리도 너무 잘 나고, 그래서 저는 정말 강추. 만약에 율마 키우는 분들 가지치기 하면 그거 많이 버리잖아요. 삽목하고 싶으시면 지피 펠렛 사가지고 거기다 삽목하는 거 정말 강추합니다. 물꽂이 뭐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되고 쉽고 편해요. 지금은 이제 좀 뒀다가 이게 순딱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탁탁탁 따서 이렇게 수영 잡는 거, 그거는 이제 좀 더 이따 해야겠어요. 제가 놀랐던 것 중에 또 하나가 요 백합. 백합은 이거 이제 2년차 백합, 3년차 백합들인데 키가 엄청 크죠. 아무래도 저희 집에 계속 있던 애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성장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근데 빨라도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여기 이렇게 꽃망울이 나온 애도 있죠. 이 녀석은 애프리코 퍼지라고 하는 장미 모양을 한 백합이에요. 근데 얘가 보니까 해마다 가장 먼저 꽃을 피우더라고요. 가장 일찍. 올해도 이렇게 가장 먼저 꽃망울이 나왔어요. 지금 이제 5월 돼가는데 벌써 이렇게 꽃망울을 부지런하게. 이 녀석은 지금 꽃망울이 3개고, 요거는 한 몇 개니? 하나, 어머, 어쩜 꽃망울도 이렇게 꽃처럼 예쁘게 6개가 이쁘죠. 제가 원래 이 녀석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사실 저는 백합은 백합같이 생긴 게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뭔가 장비같이 생긴 이 백합이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작년까지 그랬는데 이렇게
해마다 꾸역꾸역 열심히 먼저 꽃을 피우는 이 녀석 자체에 뭔가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기특한 아이? 정말 뭔가 기특해요. 이쁘고 안 이쁘고를 떠나서 이런 성실함, 그리고 이렇게 먼저 꽃을 피워서 보여주겠다는 이 마음, 이런 게 너무 좋아서 이 녀석한테 정이 들고 있습니다. 저처럼 이 애프리코 퍼지 키우는 분들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게, 백합이 품종마다 잎의 모양, 뭐 스타일도 다 달라요. 이렇게 오리엔탈류는 이렇게 약간 둥글둥글 타원형인데, 철포나리 같이 이렇게 나리류로 가면 훨씬 더 이렇게 얇고 길어지죠. 이 애프리코 퍼지 같은 경우는 오리엔탈류 백합에 가깝게 이런 모습인데, 주의하실 점이 이렇게 보면 밑에 이렇게 누가 손으로 이렇게 꾹 누른 것처럼 잎이 이렇게 쏙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유는 모르겠는데 애프리코 퍼지 백합이 원래 이러더라고요. 원래 작년에도 그랬고 그 전년에도 그랬고, 그냥 해마다 이 녀석은 이렇게 누가 이렇게 꼭 누른 것처럼. 지금 보면 이 녀석도 보면 이렇게 밑에 가면 이렇게 꾹꾹꾹꾹 누른 것처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네는 원래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이렇게 잎이 나오니까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라고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거 아니라고, 원래 그런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이렇게 지금 수선화랑 카마시아 2개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꽃병에 꽂아뒀는데, 제가 이제 집에 오자마자 저 베란다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펴보던 중에 이 이스터 문이라고 하는 하얀색 수선화가 하나 구석탱이에서 피어 있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약간 저한테는 태원 선물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구석에 있어서 잘 보이지도 않으니까 마지막 꽃이기도 하고, 그래서 잘라가지고 이렇게 갖고 왔어요. 카마시아가 출식구군들 중에서는 그래도 좀 늦게 피는 애예요. 얘랑 히아신소이데스는 좀 늦게 피는 녀석인데, 그 녀석이랑 맞춰서 아직도 피어있던 게 되게 놀라워요, 저에게는. 수선화는 그래도 오히려 튤립보다 또 빨리 핀다면 빨리 피는 그런 초식구근인데, 모든 튤립이 다 시든 이후에도 남아있었다는 게 저는 좀 놀랐고, 물론 이제 수선화도 만생종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녀석이 남아있어가지고 아주 멋진 모습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꽃병에 담아서 이렇게 매일매일 즐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녀석들. 일단 저희 집 파리지오 인터넷으로 샀던 조그만 녀석은 이렇게 아직 새싹이 나오고 있는 중이고, 양재도 꽃시장에서 샀던 좀 큰 녀석은 이렇게 이제 활기를 치기 시작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꽃대가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꽃이 피게 되면 이게 수정돼가지고 씨앗을 만들려고 하면서 거기에 다 에너지가 가면서 밑에 있는 잎들이 전부 죽어버리기도 하기 때문에 좀 꽃대를 잘라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잘라야 되는데 아직 마음이 좀 그래서 일단 두고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이제 해가 많이 따뜻해지고 또 햇빛도 강해지고 그렇게 되면서 파리지옥이 이렇게 잎을 벌리고 그렇게 업무를 개시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녀석들. 얘네가 누구냐면 유칼립투스 중에서 이제 레몬부시라고 하는 품종이에요. 제가 이제 유칼립투스 폴리안 씨앗 발화에 성공을 하면서 재미 붙여가지고 이제 다른 품종은 또 뭐가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다가 그냥 만지지 않아도 레몬 향기가 나는 그런 품종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레몬부시라고 하는 애를 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향기가 궁금해서 이렇게 해서 향기를 맡았더니 세상에 이 향기가 다시 맡아도 이상해. 이게 무슨 향기냐면 요즘 젊은 분들은 모르실 텐데 저희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 한 30년 전이죠. 30년 전에 무궁화 세탁비누인가? 하여튼 세탁비누 중에서 향기가 나는 세탁비누가 있었는데, 되게 좋다고 말하기도 애매한 되게 이상한 냄새가 나는 그런 세탁비누가 있었는데,
그 세탁 비누 냄새가 나더라고요. 요 레몬부시 냄새가.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가 살면서 정말 싫어하는 향기 중에 하나였는데 그 향기를 가진 식물을 파종에 몽땅 성공해서 이렇게 많이 가지게 된 게 하나도 안 기쁘고, 이거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다른 사람 선물은 또 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이걸 죽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같이 살자니 그냥 이 근처만 가도 향기가 나요. 그 세탁 비누 냄새가. 그래서 진짜 정말 정말 미치고 활딱 뛰겠어요. 진짜 정말 어찌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저는 뭐 어찌어찌 하겠지만 진짜 여러분들은 이런 일이 없도록, 이제 혹시 저처럼 그 옛날 그 세탁비누 냄새 너무 싫었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레몬부시 절대 파종하지 마시라고 알려드리려고 사실 이 영상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의 그 수술하고 태어나고 난 근황 소식은 요 레몬부시에 대한 소식으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